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It's a hoax. It's a setup. It's a horrible thing they did. 예, 오늘 뉴스탑10도 이 외교안보 소식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감시하는 미국의 눈과 귀가 더욱 감시망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정찰기가 엿새 만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소식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 해군의 정찰기가 오랜만에 등장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오랜만에 등장한 것인지 아니면은 오랜만에 자신을 보여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자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의 정찰기 EP3라고 하는데 이게 해군의 대잠 초계기 P3를 정찰기로 개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엿새 만에 지금 이 EP3가 탐지가 되었어요. 그 위성 그 위치 정보 사이트에. 그런데 이것을 군용 비행기는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 그런 민간 사이트에 노출이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찰기는 일부러 자신을 엿새 만에 보여준 것이다.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니다가 네. 북한 한번 봐라. 그리고 갑자기 킨 거고. 네. 그러면 이 해군 정찰기는 북한의 어떤 동향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EP3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역시 리벳 조인트처럼 신호정보 수집, 그러니까 통신 감청, 그리고 이 전파 수집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창리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평양에서는 무슨 말을 동창리에 보내고 있는지, 명령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청하고 그런 전파들을 수집해가지고 무슨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략자산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 북한 지도부가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지금 어떤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정찰기로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전략자산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이제 지도부가 언제쯤 도발할 것이냐 이런 걸 좀 파악한다고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탑10을 통해서 리벳 조인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찰기들, 또 컨벳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찰기들의 움직임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 공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EP3는 미 해군 소속이거든요. 따라서 미 공군 정찰기들이 지금 거의 매일 들어와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세해서 미 해군 정찰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정찰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 공군도 모자라서 해군까지 지금 가세해서 북한의 정보를 탐지하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로 북한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것을 뭘 언제 시행을 할 것인가를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움직임으로 봤을 땐 분명히 며칠 뒤에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워싱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구애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는 심각한 전략을 써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전략은 뭘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까? 미국의 지금 언론 여론도 상당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탑다운 방식, 즉 지도자 간의 어떤 담판을 통한 북핵 해결을 모색해왔고 그 결과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보면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할 뜻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게 지금 읍솔하는 뭐 이런 형상의 모습들이 이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비건 지금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 됐죠. 이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한테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즉,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호피 전략 작전이라든지 또 화염과 분노라든지 어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이 심각한 전략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즉, 압박 전략을 써야 할 때다. 이런 언론의 지금 지적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언론도 이제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참 이 화염과 분노의 시절, 그러니까 2017년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부터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자, 만약에 심각한 전력을 미국이 쓴다면, 저희가 어제는 2017년 진행됐던 미국의 공군 훈련을 유심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화면 속에 보시는 해상 전력을 한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2017년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을 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1970년대 판문점에서 미루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처음으로 한반도에 항공모함 3척이 동시 집결한 때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바로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항상 여기에 이제 붙박이로 있는 거니까 그 외에 추가로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당시 이제 이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빌미로 이 지역으로 들어왔었고요. 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니미츠 항공모함이 당시 이란을 압박하는 그 중동 작전을 하러 이란 쪽으로 가는 도중에 니미츠가 이 한반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3척의 항공모함이 무려 40여 년 만에 집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특히 이 핵추진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경기를 일으키는 게 북한이잖아요. 이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 한 척이 자기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함들이 한 5척, 그리고 물밑에서 호위하는 핵 잠수함이 또 한 2척,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의 전단을 이루어서 다니는데, 이 하나의 전단의 능력이 북한 전체 공군력보다 곱하기 2 이상은 더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척이나 모였으니까 정말 북한 입장에서는 그날 밤에 바로 뭔가 당시 결행을 한다, 정밀 폭격을 결행한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대표님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 세계 활동 중인 미국의 해군 배치 현황을 보면 6함대, 5함대 각 척수가 나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전 배치된 함정 95척 가운데 60%가 7함대에 배속돼 있고, 지금 7함대로 이 서태평양 쪽으로 좀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7함대에는 전력이 많이 배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60%까지는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5함대, 인도양에 21척의 배가 있는데, 자, 5함대가 뭐냐면은 바로 바레인이에요. 바레인은 뭐냐? 페르시아만 입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긴 21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란 앞에보다 여기가 지금 2.5배가 더 많은 전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게 우리 한반도 바로 이 내부에 있으니까 무덤덤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반도가 정말 이란보다 2.5배로 더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북한의 도발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북한이 연말에 도발하든 아니면 연초로 넘어가든 미국이 2년 전에 대비태세는 확실히 공군이든 이렇게 해군이든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도 그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난 2017년에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다시 열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 여러 가지 공군 전력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당시 2017년에도 이렇게 60%의 미 해군 전력이 우리 이 서태평양에 왔었거든요. 7함대.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게인 2017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의 해군 주력 부대인 7함대의 속속 이 전략 자산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우리로서는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섣불리 도발 카드를 꺼냈다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the maniac in North Korea.
making missiles. I mean, you know. 구장처장, 저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싱크탱크의 하나인 이제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최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태인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심각한 전략으로 좀 회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정정할게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 얘기와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지금까지는 양 정상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모멘텀을 이어갔다라면 만약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ICBM 발사와 같은 이 레드라인을 넘는 극단적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는 지금 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국내 문제를 외부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켜서 좀 극단적인 관계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오히려 2년 전,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 시절보다 더 강력한 무력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애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였다가 이 좋은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증오하는 관계로 이 변화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었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서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ICBM으로 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시그널이 잡히게 되면 오히려 그걸 응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애정을 이 증오로, 분노로 표출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표적이란 단어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신 대표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 이 말 맞다나 북한을 더 불리한 입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표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는 무력 진압 카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그 군사작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은 지금 주한 미공군 그리고 주일 미공군을 비롯한 이 태평양 공군 그리고 태평양 함대, 태평양 함대 지금 현재 항공모함이 현재도 3척 그리고 앞으로 한 6척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태평양 공군만 하더라도 또 제가 다 전력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500여 대의 전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태평양에 500여 대의 전투기가 있고 폭격기 또 추가로 있죠. 그래서 주한 우리 한국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공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에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 국면을 수습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데 든든한 우군 하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체급이 좀 더 높아진 건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음으로 명실상부한 외교에서 2인자가 됐습니다. I'm Steve Biegun, a truly remarkable fellow. He's one of my special representatives. His team has gotten an international coalition together to put the toughest sanctions in history on Chairman Kim Jong-un and his country. But Steve's work is also important in that we are keeping the door open, working to achieve a diplomatic outcome where North Korea will be denuclearized in a way that brings peace to the peninsula. 비건이 부장관이 되면서 체급은 높아지긴 했는데 이현재 의원님. 네. 일정에도 없던 중국까지 갔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또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그 예상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일체 이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을 일단 다녀갔지만 북한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비건이 왔을 때 이 대화에 창구가 없다 보니까 판문점에 가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마이크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군 장병이 나와서 우리가 그럼 녹화를 좀 하자라고 해서 녹화를 해서 그때 당시 북한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한 라인 자체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육성으로 판문점 가서 이 얘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물밑 어떤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건 대표도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북미 간의 지금 협상 테이블은 일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했던 북한의 침묵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항상 북한은 저들이 필요할 때는 중국하고 관계를 기피하면서 다 받아낼 건 받아내다가 이제 핵이나 ICBM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해야 될 때는 중국과의 사전 교감이 없이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글쎄, 뭐 사전 교감 얘기까지 나오는데 안 소장님, 총참모장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최근에는 일단은 뭐 여타 메시지가 없단 말이죠. 네, 얼핏 보면 이제 뭔가 북한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지만은 이것은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 즉 북한에게 아킬레스건은 사실 앞서 잘 설명해 주신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무엇을 싣고 오느냐. 이게 가장 북한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F-35B를 거기에 싣고 왔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대북으로나 델타포스나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수부대가 온다는 것은 김정은을 말하자면 참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말하는 화용과 분노의 리얼리즘인데 예. 북한으로서는 철산군 동창리를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 이런 것도 무섭지만 사실 최고 수뇌부가 날아가면 북한 체제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전면전은 또 북한이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김정은이 참수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마 조심 모드로 전환한 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섭니다. 아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은 외과 수술하듯이 그 부분만 공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선생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야 지금까지 쭉 뉴스탑10에서 분석을 했듯이 성탄절 직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반대 예측이 하나 나온 게 이렇게 군문만 떼다가 결국 연초에 우리가 모두 방심했을 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북한의 일일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모드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허장성세했지만 마땅히 북한이 준비된 것도 없고 물론 ICBM 한 방 쏜다든지 SLBM 한 방 쏘는 걸로 선물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또 노동당 전원회의도 준비되고 있고 또 김정은의 신년사도 준비되고 있고 뭔가 북한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두 번의 최고 형태가 지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마스는 넘기고 1월 1일 이후에 신년사에서 어떤 선언을 하고 그때 가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 최근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상치 않은 미 7함대 움직임까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